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26년 전인 1994년 이맘때 그날도 정말 추웠죠.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안지 밀렸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오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결국 잠도 설쳤고 시험장까지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죠. 자, 그런데요, 이 수능도 그래 보았자 시험일 뿐이더라고요. 종땡 치니까 그냥 끝나버리지 뭡니까? 어디 SNS에 올라온 말인데요. 자, 보십시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고3들에게 인생 충고를 하고 싶어질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말이죠. 저도 않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거 지금 못 보고 계시겠지만 잘 찍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초유의 코로나 수능 여러분 파이팅! 네. 다음은 노 전 대통령 영정 내건 추미애. 마지막으로 티베트족 훈남 미소의 중국 대륙 열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구 최고의 시청자십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딱 30분만 저희와 함께 하시죠.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뭔가요? 요겁니다. 이게 떨어졌습니까? 예, 이게 제가 원고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당황하지 않고 되게 역시 프로 양 앵커가 당황하지 않고 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박성태 부장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떨어질 뻔했던 거죠? 떨어질 뻔이 아니고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빨리 가서 주워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성태 부장 또 재수생 아버지로 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가요? 이게 또 그냥 방송에서 자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따님이 또 지금 고사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심정이 어떠신가요? 저요? 예. 덤덤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이전에 학력고사를 2번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인생은 다 경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창 수능 4교시 그러니까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영역 시간인데 이과니까 과학 탐구를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시험을 치고 있을 따님께 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 되니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방송원사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있고요. 그냥 빨리. 그리고 사실 이 수능이나 학력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대평가입니다. 다 같이 누구 한 명이 잘 보면 다른 사람은 또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딸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일단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은 아니고. 아닙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초유의 코로나 수능 달라진 시험장 풍경.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깜빡했는데 오늘 또 박 부장 막방이시잖아요. 그렇군요. 작별 인사는 클로징 때 부탁드립니다. 저 잘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상 첫 12월 수능 그리고 마스크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수능 한파 여지 없었지만 달라진 게 있었으니 자, 바로 수능 고사장으로 가보시죠. 2021 학년도,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그림인데 우리 박 부장은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시고. 일단 쓸쓸하죠. 원래 고사장 앞에는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 뭐 와서 또 동문회 이런 데서 와서 응원하고 뭐 엿붙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니까요. 그렇죠. 모이면 안 돼요. 자, 비교가 되죠. 그렇게 이제 수능 대박. 그런데 올해 수험생들은 물론 제 딸 같은 경우 지난해도 받고 올해도 보지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쓸쓸하게 시험을 보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지난해는 선배님들 화이팅 뭐 이랬는데 자기들은 정작 응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시험에 큰 컨디션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냥 그렇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각생 코로나 수능이라지만 이번 올해도 여전히 또 지각생이 있어서 경찰이 이렇게 데려다 줬다는 또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 일단 수험생이 49만 명이기 때문에 지각생은 늘 통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시끌벅적한 후배들의 응원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은 뭐 코로나 수능이죠. 맨 앞에 자신 있게 침착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이루어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미 여러분은 반짝이는 존재다.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했던 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또 만화로 응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예, 잠깐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페이스북에 저렇게 웹툰을 올렸습니다. 아하. 누가 그린 건지는 명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뭐 여러 컷들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내용은 수험생을 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좀 응원하다가 네. 지금 한참 시험 보겠군. 그럼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끝나고 같이 탕수육 먹으러 갈까? 아하. 잘 찍어야 하니 찍 먹으러. 저게 무슨 의미죠? 과거에 지난번 이제 민주당 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예. 약간 얘기가 있습니다. 부먹 찍먹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낙연 대표의 화법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약간 풍자해서 그래도 누가 부먹이십니까? 찍먹이십니까? 물었을 때 탕수육 먹는 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렇죠. 좀 답변을 좀 피해가는 그렇죠. 그런 화법을 패러디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걸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다시 만화로 한번 승화를 했네요. 예, 웹툰에 찍먹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니까 되게 눈에 띄는 수험생이 한 명 있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아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방역복 이제 입고 온 친구가 수험생 있었는데. 모습이죠. 네, 다시 보여주시죠. 예. 이 친구. 예. 저는 처음에 감독관인 줄 알았어요. 수험생입니다. 오늘 예. 뭐 여러 언론에 나왔는데요. 저렇게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KF 마스크를 깊게 쓰고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이 뭐 어떤 제가 저 관련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약간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좀 주변 학생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을 공부로는 결정짓는 당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주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학생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수능 당일이지만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험생들은. 그럼요. 수시가 있고 그렇죠. 논술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이 수험 고사장에서 만일에 코로나에 걸리면 뒤에 있을 수시 논술에 수시 논술인데요. 수시 논술 시험을 볼 때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상황 지금 계속해서 뭐 수능과 코로나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말이죠. 이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 예. 박 부장 솔직히 모르시죠? 아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좀 찾아보셨어요?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한 당시 3등했던 가수다라고 예. 김지영 작가가 알려줬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분이네요. 예. 예. 오늘 저분인데요.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또 다른 많은 스타들이 있어서 또 같이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명웅 씨도 포함이 돼 있고요. 검사 결과는 음성이지만 뭐 일단 자가 격리가 그 전에 됐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뭐 저희가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해드렸지만 뭐 가수들이든 이렇게 어떤 방송 출연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출연자들, 그렇죠. 또 방송 스태프들, 예. 되게 그래서 저희도 뭐 JTBC 역시도 엄청나게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지금도 스튜디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지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들의 또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아니 근데 입원을 했다고요? 예, 처음에 이제 입원을 했다는 제목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충북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근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이것도 좀 그렇지만 집안에서 잠을 잔 뒤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어깨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2,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을 거라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뭐 빨리 완쾌가 되길 바라겠고, 자 일단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제주도로 코로나 탈출 여행을 간 분들이 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예. 자 그분들 자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는 그분들 중에 일부만 확진이 됐다 이랬는데. 전부 확진 판정을 9명 전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을 위한 도피처 장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걸 피해하겠다고 제주도로 오시지 마시라.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해방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당분간 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방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추미애 탄핵 주도하더니 점점점 헤드라인 보시죠. 자, 끝까지 간다 법무부 장관, 끝까지 갈까 여가부 장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뭐 일단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바로 역공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 과천청사로 가보시죠. 자, 일단 오늘 추 장관 출근길 표정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기자들이 바로 오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추 장관 주변을 이렇게 포위를 하면서 취재진 사이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장소가 저렇게 출근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보는데 직원이 좀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뭐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 장관 별다른 언급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거죠.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개의 문장을 좀 발췌를 했는데 현재 검찰이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팔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라고 했고요. 예. 인력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아무래도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소임을 계속 지키겠다. 검찰개혁. 예, 계속 하겠다 이건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라는 말도 페이스북 글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난 1일 날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하고 또 징계유예 해부를 했는데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윤 총장 측에서 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귀를 했죠. 감찰위도 징계유예 해부의 절차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4일로 예정된 징계를 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올린 게시물, SNS 게시물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게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저렇게 올리고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맹세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일단은 뭐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과거사를 또 소환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렇게 사진을 올린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영상이 나오니까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됐을 때 탄핵 소추가 가결됐을 때 당시에 주도적인 좀 역할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는 이제 삼보일배를 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탄핵 주도 세력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저렇게 영정 사진을 같이 올린 거는 지금은 나는 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법원 그리고 감찰위의 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절차적 흠결이 많다. 그래서 여론의 반발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검찰이 제일 잘못했다고 많은 여권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 그렇죠.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어허. 검찰이 과거에 한 일이 이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해서 환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권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뭐 속보로도 들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 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결과를 정해놓고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 이런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또 내놨더라고요. 몇 가지 절차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따지면 감찰을 들어갈 때 원래 감찰이 들어가려면 감찰관이 있습니다. 이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그 밑에 부하가 그렇죠. 그 상관인 감찰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고 그냥 감찰에 뛰어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감찰 위반이다, 규정 위반이다라는 뭐 이런 예가 좀 절차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했다라는 예. 비판들이 나오자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걸 이제 최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말 또 아침부터 시끌벅적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죠. 근데 리얼미터 조사했는데요.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인데요. 조사한 결과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인데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해서 37.4%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한 주 만에 아유, 약간 톡 그러네.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57.3%로 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크게 보면 리얼미터, 예를 들어 금요일엔 갤럽이 나오고요. 몇몇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예. 리얼미터가 계속 조사했던 기관 중에서는 주간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수치보다도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가 됐든 저렇게 뭐 팍 꺾였다고 해서 진짜 뭐 정말 뭐 위기다 최악이다 이렇다기보다는 뭐가 됐든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보면 예. 그래프 쭉 나오지 않습니까? 11월 첫째 주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프가 하향 기울기가 좀 됐잖아요. 예, 그 기울기를 영향을 줄 만한 뭔가가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회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딱히 그거 말고는 뭐 생각할 게 없겠죠. 예. 자, 그리고 짧게 좀 논란의 중심에 선 장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로 가보시죠. 박원순 오고동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를 호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박 부장 좀 저 상황을 이게 좀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는데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야당이 이정옥 장관이 입만 열면 국민들이 좀 기분이 나쁜 얘기다. 이전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여가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하고 출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이 또 합의를 했습니다. 아, 여야 합의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심했어요. 물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 말은 정말 본인 스스로 감수성이 없는 얘기죠. 네, 부적절하죠.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고 사실 받은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인사말도 안 시키고 저건 일종의 모욕주기거든요. 아, 저거는 저는 약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해서 또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가만히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모욕주기, 망신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정옥 장관이 야당 의원 쪽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 반응이 너 누구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예. 근데 사실 저렇게 발언도 안 시킬 거면 그러질 말았어야죠. 다른 일, 부처에서 예.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정욱 장관의 과거 발언은 비판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어놓고 망신 주는 거는 예. 뭐 국회로서는 저는 뭐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악수까지 또 해주네요. 아무래도 계속 발언도 못하고 좀 무시당했기 때문에 네. 좀 좀 안쓰러웠던 게 참으세요. 아닐까.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너무 맘 두지 마세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말에 무슨 개강 얘기도 나오던데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이 장관은 좀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각할 때 개각하더라도 망신 주는 건 좀 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미소 한방의 대륙 무장 해제 헤드라인 보시죠. 훈남 미소의 42억 뷰, 대륙은 띵전 아리중. 네. 자, 웃기만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앉아서 세계 여행하는 방송 310 중계석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 친구네요. 근데 진짜 딱 봐도 이목구비가 뚜렷하네. 잘생겼네요. 네. 아유, 웃기까지 하니까. 야, 좋습니다. 살인 미소인데 약간 저 친구가 닮은 것 이제 같은데? 중국 스촨성에 사는 세수를 했군요. 전 아까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예. 세수한 모습도 있습니다. 예, 지금 PD가 못생긴 오. 사람을 치우겠다고 해서 우리 둘이 화면이 다 없어졌네요. 없어졌네요? 예, 없어졌네요.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스촨성에 사는 20살 티베트 쪽 청년인데 이름이 닝전이라고 합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약간 야성미, 헝클어진 머리도 있고요.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무려 42억 부 허허. 저 소년의 모습을 이야. 부럽죠? 아니 저는 지금 잠깐 보니까 샤이니 그룹 샤이니에 예. 그분 제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아무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저 청년 때문에 정말 상사병에 걸렸다. 뭐 지금 이런 내용인데 예. 일단 저 영상 앞서 보신 영상 일단 아마추어가 찍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 영상은 사진 작가로 일하는 후보라는 사람이 원래 딩전에 동생을 찍으러 갔다가 동생을 집을 비워서 형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딩전은 즉석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측컨대 동생도 잘생기겠죠. 지금 계속 나오지만 그러네. 조회수가 42억 회. 하도 좀 잘생기긴 했습니다. 앞서 이제 표현은 머리 한 감은 원빈 닮았다. 예.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샤이니 예. 지금 생각났습니다. 민호 씨 약간 좀 닮은 것 예. 아닌가? 뭐그 아무튼. 민우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예. 아무튼 근데 뭐 지금 중국에서는 저렇게 뭐 팔로워도 뭐 적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청년이 사는 그 동네가 지금 뭐 관광객들로 막 북적북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저렇게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한번 나오고면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딩전 보러 가자. 아. 오니까 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잘생겼네. 관광객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저희가 아까 이제 딩전 이렇게 돌 던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을 던지면 예. 아저씨 돌 던지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물수제비 무수제비죠? 물수제비. 그거 하면 이제 할 텐데 왜 딩전이 강에다 던지니까 영상이 돌 던져요?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저런 잘생긴 친구가 청년이 하나? 하니까 영상이 되는 거는. 저는 빼주세요. 그냥 혼자 하는 걸로 하시죠. 예. 뭐 그렇게 하죠. 뭐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게 이 친구 뭐가 됐든 거의 그러면은 돈방석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일단 뭐 42억 부면 물론 이제 팀이 있겠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 받는 그 에이전시도 붙을 수도 있고. 에이전시 꽤 될 겁니다. 일단 중국 국영 기업인 리탕 문화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아이고야. 예, 고향인 수촨성에 리탕현 여행 홍보대사로 받는데 일단 받는 돈은 앞서 이제 유튜브 수익 같은 건 별도로
뭐 계약이 될 거고요. 월 3,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59만 원이요? 예. 너무 짠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예. 돈은 누가 벌고 제주는 누가 부린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홍보대사로 받는 수익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잘생겼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건 본인이 애써 잘 챙기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청년의 어떤 일상을 담은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딩전의 세계라는데 잠깐 짧게 좀 보시죠. 我是邓真，我今年20岁，在我们村庄，明天推开门就能看见人力先生。最开心的是和兄弟们赛马，我骑马很厉害的，村里比赛经常拿第一，他们都叫我赛马王子。 자, 일단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또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하지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선 불법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돼서 구속 수감된 조슈아 웡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구속 전 조슈아 웡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But I'm persuaded neither prison bars nor election bans nor any other arbitrary power will stop us from activism. 야, 진짜 투옥도 피선거권 박탈도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예,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었는데요. 결국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홍콩의 웨스트 카오룽 치안 법원이 어제 불법 집회 조직 선동 혐의로 징역 기간은 이제 13개월을 좀 넘습니다. 선고를 했고요. 같이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이었던 아그레스 초우도 역시 불법 집회 선동 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사실상 이 결론은 이미 나왔던 거 아닙니까? 유죄 뭐 실형을 살 거다 뭐 이런. 중국에서 이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 조슈아 웡 선고 직후에 견뎌내겠다, 버티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요? 예, 그 전에도 사실 지휘를 주도하면서 체포, 구금될 때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앞서 이제 양익퍼가 얘기대로 뭐 길면 5년까지도 사는 건 아니냐. 하지만 그냥 죄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서 이렇게 이 징역 기간은 줄였는데 나오면서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지만 버틸 것이다. 우리말로 힘내라. 중국말로는 카야오. 진짜 뭐 이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이 민주화 운동 주역들의 선고 소식을 들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혔다고요?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여명이 반드시 찾아온다. 민주대만이 반드시 홍콩인을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도 응원을 했고 일본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직까지 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크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세요? 예, 사실은 우리도 홍콩의 과거제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우리 정부가 표현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5.18 민중항쟁을 많이 또 홍콩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이제 영향도 받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거든요. 인정을 했죠.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 박 부장이 싫어하는 그 동물 얘기를 할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가요? 일단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 세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오후 3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뭐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다 수능 관련 검색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수능 끝나는 시간. 시간 21학년도 수능 시간표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일단 박 부장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시험 치르고 온 따님이 와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늘 하던 게 있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 삼겹살. 예, 아, 그게 끝인가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능은 뭐 저는 종종 우리 딸, 또 둘째 딸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수능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잘 봤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해서 못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못 봤다 그러면 화내실 거잖아요. 아니 전혀. 저는 이전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요. 그냥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날의 또 컨디션도 있고 또 준비한 걸 그대로 했으면 본인 실력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나오는 건데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막방인데 작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차별공 양원부 앵커랑 호흡을 맞춰서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 주에 개편이 되죠? 아예 그거 모르겠고요. 그런가요? 자 지금 노래 나온 거 들리시죠? 가수 노라조의 네 팔자야입니다. 가사처럼 시험 대박 나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